예를 들면 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뭔가 제가 되게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데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뉴진스가 나왔고 이런 토대가 이 사람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제 모토가 좋아서 저를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제 플레이리스트를 다 들으시고 느꼈던 감정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게도 그게 어떻게 전달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되지라는 것도 되게 놀랍죠. 네. 사실은. 저 여자는 내가 고른 음악만으로 네. 전 세계의 음악을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듣고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뭘 추구하는지 느끼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무슨 대단한 것 말이냐면 같아요. 음악 이게 아니라 취향이 주는 힘 그리고 그 취향에서 더 나아가서 취향의 공감대가 주는 교류.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항상 해주고. 저는 살짝 제 음악 스타일 제가 좀 아시잖아요. 제 취향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와이프 같은 스타일. 뭐냐면 빠른 리듬이 빠른 음악에서조차 베드룸 팝의 느낌이 나요. 저는 좀 멜로우한 그러니까. 스타일을 좋아해요. 약간 근데 또 되게 펑키하고 뭔가 사이키델릭한데도 멜로우한 느낌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런 좀 멜랑콜리한 느낌을 되게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뉴진스 음악에 또 근데 그런 극도의 우울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밝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의 하여튼 저는 나른함을 원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무디한데 그런 되게 우울감이 있는 어떤 그런 블루 무디가 아니라 좀 그냥 멜로우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단조에서 오는 슬픔보다 장조에서 오는 슬픔을 더 네, 그냥 그리고 그 느끼시죠? 양극의 어떤 그 미묘한 그 밸런스를 딱 맞았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류의 저의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와 미쳤다. 저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밤에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요 눈물이 막 나서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가슴이 뛰고 너무 흥분되고 이게 감동을 하는 거죠. 내 기분이 너무 좋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듣는 거죠. 그런 어느 때는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모든 비트 그리고 모든 그 연주하는 어떤 세션의 그 연주 포인트들이 다 나눠져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니까 들을 때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무슨 음악을 듣다가 뭐였어요? 처음으로 내 자아가 인식한 그거는 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그거였어요. 네, 더 걸 프롬 이파네마 뭐 데사피나도 뭐 이런 이제 뭐 발음이야 뭐 제가 브라질 사람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음악을 들어서 저는 처음에 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그 가창 목소리 그리고 그 브라질리안이 말하는 영어의 어조 네, 그죠. 이게 포르투기스랑 너무 저는 막 미치겠는 거. 이 사람이 완전 내 스타일 그냥 완전 너무나도 내 스타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막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저한테는 이렇게 탁 꽂히는 음악.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 제가 프란시스 레이를 왜 좋아하냐면 이제 저희 아빠도 좀 영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집에 이제 LP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LP가 감성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LP가 실제로 듣는 용도였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고 사는 거죠. 다들 LP가 있었어요. 판이라 그랬지 판. 네, 감성 이게 아니라 그냥 CDP 우리가 스트리밍 지금 사이트 그냥 듣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LP가 그냥 기본이었어. 그쵸. 근데 아빠가 또 오디오 좋아하셔가지고 전축. 네, 되게 좋은 오디오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아빠의 LP를 막 보다가 그 프란시스 레이의 음반에 완전 꽂혔어요. 이제 그때 뭐 이제 영화 음악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작곡가인데 근데 아무튼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거가 너무 좋았는데 우연히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이 시골이었어요. 근데 막 진짜 모두가 생각하는 시골, 왜 소가 있고 앞에 마당이 이렇게 크게 있고 사랑방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한옥 전통 가옥 네. 스타일로. 근데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이제 우리 엄마가 되게 그 다복해가지고 막내 이게 7남매인데 막내 이모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내 이모 방에서 제가 그 막내 이모가 읽던 책들 막 이회수의 들깨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그걸 그냥 막 뽑아서 보는 거지. 사실 그때 있으니까 읽어요. 네, 있으니까 무슨 유식한 척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꽂혀 보는 있는 거 읽는 거예요. 거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들깨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수산이라는 작가의 뭐 책 뭐 이런 걸 그냥 막 읽었거든요.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모가 저한테 문어발을 구워준대. 저는 문어발을 거기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문어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모가 문어발을 구우러 그 아궁이로 간 거야. 진짜 실제 막 아궁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이모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되게 친하게 지냈지. 젊고 예쁜 이모였었으니까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모 방에서 눈이 막 펄펄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막 눈이 다 쌓여 있고. 근데 거기 이모의 그 음악 중에 프란시스 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내가 듣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너무 나요. 그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면서 프란시스 레이 음악을 듣는데, 그 환상적이었던 어떤 그 모먼트가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가 생각나고,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의 그런 인상적인 가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리고 조르지오 모로더라고 이제 조르지오 모로더. 네, 되게 우리 손에 손 잡고를 작곡하신 분이죠. 네. 뭐 일렉의 왕, 네. 뭐 그리고 이제 Take My Breath Away도 네, 작곡하셨고. 디스코의 약간 이탈리안 도나 디스코의 서머. 네, 이탈로 네, 디스코. 왕. 네. 또 제가 이탈리아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프랑스 음악 좋아하고 이탈리아 음악 좋아하고 브라질리안 좋아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고 유럽풍 음악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음악들이 약간 자극적이야. 맞아요. 되게 멜랑콜리한데 되게 감성을 직접적으로 센서블하게 되게 자극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로더의 음반이 이제 아빠한테 있었어가지고 모로더가 또 뿅뿅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로더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되게 평범하진 않았다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막 비범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꽂히는 음악에 그런 거였었으니까 그냥 들었던 음악이 너무 그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친구들 가가지고 방학 끝나고 뭐 했냐고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공감 안 해주고 그렇죠. 네. 뭐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거의. 저는요 옛날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집에 옛날에 세로를 읽는 책이 많았거든요. 많았죠. 이제 아빠가 책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책이 막 빽빽하게 우리 집은 모든 공간이 다 책이었었어요. 그냥 환경이 벽을 되게 좋았다. 좋았다라기보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냥 아빠가 책을 좋아해서 그냥 자기 책도 많이 꽂아놓으셨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의 맞벌이에 대한 어떤 보상, 저랑 같이 못 있어주는 데 대한 보상으로 매일매일 새 책을 사다 주셨어요. 와. 아직도 기억나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사다 주셨는데 장르가 너무 다양했거든요. 아동 소설만 사다 주신 게 아니라 뭐 별 희한한 책들도 많이 사다 주셨고 그 어렸을 때 각 세계의 그 박물관을 아카이빙한 그 아트북 있었거든요. 저 뭔지 알아요. 네. 뭐 드라큘로와 네. 앵그르 이런 거 다 하나씩 화보집이죠. 화보집. 뭐 루브르나 뭐 이런 게 박물관. 유명한 박물관 아카이빙 해놓은 그런 또 이제 백과사전 같은 이상한 어떤 아카이빙된 좀 아트북 같이 생긴 있어요. 커다란 책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집에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미술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드라큘라도 저는 사실 제가 루브르에 가기 전에 그렇죠. 당연히. 어렸을 때 그 사전에서 와 이거 내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봤고 그 파르고나르 그 그네 그 그림도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루브르 가가지고 본 거보다 어렸을 때 거기 사전에서 본 그 그림이 저한테 훨씬 더. 그거 뭐죠?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거 네. 저도 루브르에서 봤는데 저는 와닿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왜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있거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책은요 아직도 집에 가서 내가 본가 가가지고 그렇게 펴보면요 아직도 그 설레임이 남아있어요. 그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되게 비슷하다 뭔가 그런 경험이. 그리고 천지창조를요 제가 어떻게 느꼈었냐면 그 문화일보인가 어렸을 때
그때 그 신문에서 그 복숭아색 종이 나오는 게 문화일보 맞죠? 근데 아무튼 그 신문에서 문화면 1면에 되게 크게 무슨 뉴스를 냈었냐면 그 천지창조 복원하고 있다. 복원 중이 네. 그 벽화 복원 중이라는데 그 복원하는 그림을 천지창조의 그림을 시스틴 소송단. 네. 그 이렇게 손 맞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일면에 크게 실렸는데 그게 그 복숭아빛 종이랑 묘하게 인쇄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미감이 이렇게 아니 그냥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인쇄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신문을 오려놔서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스크랩이 너무 예뻐서. 근데 그 감동을 왜냐면 복원이라는 작업이 너무 그 당시에 숭고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도대체 옛날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이거를 막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였어요. 복원 과정에 대한 어떤 그게 긴 얘기였거든요. 약간 좀 믿을 수가 없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복원이 된다는 거지. 저는 그것도 그리고 그 복원된 상태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밀도감이 그 신문에서 인쇄된 그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작 이태리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이걸 너무 익숙하게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그 모로더 얘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이제 아티스트가? 저한테 충격 줬던 아티스트가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였어요.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근데 처음에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인지 몰랐지. 그냥 음악을 듣고 애프터 더 러브에서 건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처음에 제목도 몰랐어.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막 눈물이 막 그렇죠. 나는 거야. 최고죠, 최고. 근데 그게 너무 멜로디가 꽂히는 멜로디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후킹되는 멜로디라 맞아요. 그 멜로디 기억이 났거든. 근데 제목도 모르지, 가수도 모르지.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레코드샵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 앞에서 불렀어요. 그 후렴 부분을 네. After the love 이거 불렀어요. 그거를 가사도 막 정확히 중학생이 뭘 그치, 알아. 그리고 우리 그냥. 때는 뭐 영어를 그렇게 막 필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알았어도 뭐 그렇게 막 뭐 발음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야. 뭔 단어인지도 몰라. 근데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막 써서도 하고 그러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코드샵 아저씨들이 다 대부분 헤비 리스너였어요. 맞아요. 작은 레코드샵이었지만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이 레코드샵들의 수준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 아저씨들의 어떤 그 디깅력 그리고 취향 취향 이게 보였거든. 레코드샵마다 그게 다 달랐어. 맞아요. 근데 내가 좀 신뢰하는 레코드샵이 있었어요. 그 회사 저기 우리 집 근처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저씨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기 훅을 딱 부르는데 그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처음 해준 하필이면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첫 음반이 정규 음반이 아니라 라이브 음반을 줬어. 라이브 음반. 네, 벨페른가 하는 그 일본의 라이브 클럽에서 했던 저는 그때 일본의 라이브 클럽인지도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라이브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앨범이 많거든.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뭐 벨페르라는 어떤 호텔인가의 클럽에서 하는 라이브 실황을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그분이 좋게 느꼈으니까 그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는 라이브 앨범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스튜디오 버전 오리지널을 좋아하지. 원래 그리고 또 되게 정갈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애드립 되게 극혐하거든요. 원곡이랑 다르게 부르는 것도 싫잖아요. 왜 이렇게 약간 죄송하지만 깝치지? 약간 이런 느낌. 나 저대로 듣고 싶은데 왜 저렇게 불러? 막 그 콘서트 가면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얼스 윈드 파이어는 하필이면 제가 처음 접한 음반이 라이브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경험인 게 이 라이브 앨범을 들으니까 정규 앨범을 들으니까 너무 밋밋해서 못 듣겠는 거야. 그게 또 반대로 그래요. 네. 필 콜린스도 라이브 앨범 먼저 듣고 정규 앨범 듣잖아요. Seriously Live. 그리고 그 엄청 유명한 그 락 밴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니 너무 많은데 너무 유명한 사람.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유명한데 기억이 안 나. 호텔 캘리포니아 부른 이글스도 라이브를 들어야. 맞아. 그냥 들으면 심심하다니까. 호텔 캘리포니아도 오리지널 들으면 맞아. 사람들이 와 하는 게 들려야 이렇게 그 기타 리프가 나올 때 이게 들려야 약간 전율이 오면서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그때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에 완전 꽂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유명한 사실은 처음에는 애프터 더 러브 해즈 곤에 꽂혔지만 그 라이브 앨범을 듣다 보니까 다른 음악 뭐 리즌이라는 곡이나 리즌 너무 좋죠. 네.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곡들, 그러니까 애드립이 미친 곡들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That's the way love. That's the way love. 아니야, the way love is. 나는 그거보다 웨이트 들어가는 곡인데 내가 뭐 추천했었던 곡이기도 한데 뭐 기억이 안 나요 요새는.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곡들, 그러니까 그 라이브 했었을 때 막 그 포텐이 막 터지고, 아니 그리고 꽂힌 포인트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꽂힌 포인트가 다른 어떤 그런 곡이 미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그랬었죠.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은 전자음악의 아버지 같은 분의, 그러니까 저를 어렸을 때 너무 매료시켰던 그 장작펠이라는 그 프랑스의 네, 맞습니다. 그 무그 그 신디사이저, 저는 그 어떤 연주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좋아해요. 근데 그 무그 스타일의 어떤 그 사운드들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지금 전자음악의 사실 시초죠. 근데 지금 들어도 이분이 막 20년대생 막 이럴걸요? 26년생인가 막 이럴 그렇죠. 거예요. EDM이라고 불리기 이전의 네, 시대의 그쵸. 일렉트로니카. 네, 그러니까 완전 그 레트로 시대의 퓨처리스틱한 어떤 바이브를 되게 풍기셨던 분이시고,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좋은 분인데, 이제 이분의 음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꼭 버니즈랑 같이 듣고 싶다. 진짜요?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제목을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또 제목이 불어라가지고 그냥 알아서 찾아서 들으세요. 수수화? 아니, 수수화 아니에요? 수수화? 아니 또 제목이 또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음악이랑 딱 어울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뭔가 이렇게 대중분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류의 음악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공유하게 돼서 아까 이렇게 되게 짜릿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나. 다음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아니 뭐 너무 많이 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좀, 아니 난 좋은데요? 네. 이게 저는 어떤 막 장르를 따지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꽂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버니즈들은 제가 보사노바를 되게 좋아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사노바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때 무슨 과제를 할 때마다 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넣어서 우리 교수님이 돈을 이 음악이 미쳤니? 약간 근데 보사노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사노바가 약간 장르적 어떤 특이점을, 모든 장르의 특이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장르적 템플릿 같은 특징이 있고, 근데 또 싸구려로 연주하면 한없이 싸구려, 이렇게 미사리 스타일이 되는데, 그게 아닌 굉장히 그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밀도 있는 어떤 연주나 어떤 스타일을 들으면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미학의 절정. 굉장히 세련된 걸 추구하는 음악이었어요. 네, 이름 자체가 완전 뉴웨이브라는 뜻이었고. 네, 완전히 끝이 되는 음악이라서. 근데 이게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음악이라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반면에 굉장히 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약간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제가 꽂혔던 가수들이 약간 그런 가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뮤지션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되게 딥한 그런 음악을 듣다가 대학교 때인가 비트맨이야? 막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게임에 문외한이거든요. 게임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많이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야 하고 보내줬던 음악인데,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지금도 좋아하는 음악이거든요.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없이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이게 뭐 제목이, 이것도 또 불어예요. 제목이 불어인데. 불어예요? 네. 포르투기스 아니고? 네, 불어예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엄청 너무 좋으시죠? 오랜만인데. 진짜. 저도 이게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너 그거 너무 듣고 싶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찾았냐면, 어떻게 찾았어 근데 이거를? 비트매니아로 막 찾았어요. 비트매니아 사운드 트랙 이렇게. 비트매니아와 보사노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찾았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되게 좋네요.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있죠. 저 틀려면 오늘 끝도 없이 틀 수 있는데. 그래도 네, 다 거기에 뭐, 이제 어떤 스토리를 또 담아야 되니까.
작작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이탈로 디스코나 아니면은 그 이탈리안 OST들 6, 70년대 저는 기본적으로 그 5, 6, 70년대 사조를 좋아해요. 5, 6, 70 그 당시에 년대를. 음악 사조, 미술 사조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최고의 그 해라고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해라고 생각하는 애가 69년이거든요. 사랑의 여름 때군요. 그 저기 그 게첸 지베르토가 발매됐던 맞아요. 해. 그리고 그 실제로 이런 보사노바, 쿨재즈 이런 약간 그 비주류 혹은 그래도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는 장르가 실제로 빌보드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상위 차트에 오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되게 풍성했던 시기. 마지막으로 낭만적인 혁명이 가능한다고 믿었던 게 69년이고 70년대부터는 이제 다 보수화가 네.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음악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제셋 쪽들이 듣는 음악 있죠. 약간 이제 라운지틱한 나른한 맞아요. 음악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베드룸 팝은 아주 전문이에요. 근데 베드룸 팝이라고 지금 팝으로 이게 들어오는 규정된 거 말고. 그렇죠.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의 그런 장르적 특징들이 사실 지금 베드룸 팝에 조금 가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다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가벼운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조금 그런 혼란이 살짝 있기는 해서 그 표현을 쓰는 거는 조금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탈리안 그런 약간 무디한 어떤 재즈 베이스의 라운지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 음악 중에 제가 이제 같이 듣고 싶은 또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제 추천곡에도 있는데 알로라 일 트레노. 네, 이게 70년대 음악인데. 네, 70년대 음악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음악들이 이게 뭐 약간 이지 템포라는 어떤 그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이 당시에 요 시대에 유명했었던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있거든요. 그 엘리오 모리코네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정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네,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당시가 또 이탈리아 영화의 황금기고 맞아요. 저 또 그리고 되게 비무비를 좀 좋아하거든요. B급 영화를 또 어렸을 때 막 약간 오컬트도 좋아하고 뭐 약간 뭐 그런 좀 멜랑콜리한 영화들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런 음악들이 사실 저를 키운 거거든요. 다 저를 정말 되게 양육한 음악이다. 제 정서와 이제 제 어떤 뭔가 그 창작 욕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만들게 했던 음악,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음악에서 주는 어떤 정서, 그런 어떤 감수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다. 이게 사실 영감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재해석되고 그렇죠. 나화되는, 내체화되는 사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제가 그때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외갓집에서 눈 내리면서 들었던 음악 있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틀어도 되나요? 진짜 이것도 틀고 싶다. 이거 경험학 말고 제가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랑 굉장히 흡사한 경험을 좀 말씀을 안 했는데요, 제가. 아니 아까 말씀으로는 안 해서 어떤 내용인지 듣고 어떻게 풀고 싶냐. 어떻게 풀고 이게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 그 크리스탈이랑 태민이랑 카이랑 같이 화보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보 계획을 한 이유가 이 노래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이걸로 뭐를 좀 해보고 싶다. 이 노래를 쓰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게 그 화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 되게 요상하게 이어지는 거라 이게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화보를 보고 이 음악이 살짝 깔려있는 어떤 잠깐의 영상을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래 주인공은 이 노래였다. 이 노래에서 시작했다. 그 관점에서 이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무슨 새색 씨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발그레해진다. 뭐 수줍다. 그리고 뭔가 달뜨다. 애틋하다. 이런 어떤
오바된 감정이 아니라 그 격한 감정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움직이는 감정이네. 정적인 감정. 네, 근데 움직이는데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감정. 근데 그 나만 아는 감정을 남이 알았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와 너무 좋아해 이거보다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였는데 얘도 나 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우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를 느꼈을 때 첫 번째 감정 있죠. 저는 그게 제일 엄청 그 매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이 노래에 엄청 잘 들어가 있고 근데 막 멜로디는 막 네, 이런데 막 가사는 너를 위로해 줄게 위로 말을 못해. 아니에요.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 날아가는 새에 비유한 어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게 아직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런 좀 뭔가 또 아저씨가 부르잖아요. 근데 되게 아저씨란 말만 들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찔리지? 설레이는 감정을 담담하게 어떤 그 느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감정은 나이나 성별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누구한테나 있는 감정이고 그 미묘한 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 표현을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 사실 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이걸 실현시키려면 내가 생각하는 약간 피사체들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약간 미묘하게 감정을 나누는데 너무 들어가지 않은 감정 정도로 느껴지는 게 그리고 또 그 피사체들이 이 촬영을 하면서 또 좋은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서로한테 약간 그런 좀 뭔가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있는 작업을 좀 추구하는 성향.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시각화될 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 작업을 한다. 그 예시로 사실은 이제 이 음악을 골라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이탈리아 사람 노래 또 없어요? 아니 뭐 너무 많죠. 저는 사실 틀라고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그 노래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니 저희 그 커뮤니티에도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민희진의 취향, 민희진의 어떤 노래 픽 이런 건데 네. 이거는 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육성이 없는 이제 그 색스포니스트랑 이제 그 낸 음반이 있는데 이 여자의 육성이 없지만 이 여자의 음반이에요. 네네. 근데 되게 유명한 스탠리 트란튼이라는 그 색스폰 연주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랑 같이 한 음반인데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처럼 음악들 들으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되게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네. 이제 다 감사드려요. 또 조만간 또 뵙고. 진짜 또 부르면 나오실 거예요? 뉴진스 얘기하러 나오실 거예요? 뉴진스?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또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